지니어스 의원 대표원장 이완중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이미지 사진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술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실제 환자의 전후 사진을 놓고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눈 위커플도 좀 꺼져 있고 이마의 주름도 조금 보이고 팔자 부분도 좀 꺼져 있고 심부볼의 처짐도 조금 보입니다. 그런데 반전인 게요, 이 부분은 시술한 후의 사진이에요. 시술하기 전에 사진을 보시면 이 분이 시술하고 나서 3개월에서 4개월쯤 경과 후의 사진이거든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을 넣거나 다른 리프팅, 초음파라든지 고주파 개념의 리프팅 시술을 한 건 아니고요. 풀페이스 필러와 톡신 시술을 했습니다. 위에서 보면 주름이 지금도 있지만 그 전에는 훨씬 더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. 엄청 눈썹을 많이 치켜 뜨시는 것 같고 피부 자체의 탄력도 떨어지면서 주름이 많이 심했었어요. 그래도 명확하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죠. 또 이마 부분을 이 정도로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외로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.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보톡스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마에 풍선 부풀리듯이 볼륨감을 많이 넣으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결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죠. 첫 번째는 이마 보톡스를 아무나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. 이마 보톡스를 누구한테나 적용하듯이 똑같이 놓게 되면 불편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, 이마 부분에 볼륨감을 그다지 원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과하게 볼륨감을 넣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돌고래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이마 부분에 대해서 시술을 하기 전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변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으시는 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교감을 한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많이 치켜뜨는 것을 톡신을 아주 약하게 놓기는 했는데요. 보면 전혀 눈이 무거워 보이지 않죠. 눈꺼풀의 꺼짐 영상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이 말인 즉슨 이마의 보톡스를 아주 강하게 놓지 않았다는 거고, 이마의 근육은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물론 이 분이 이마 주름을 조금 더 많이 호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마의 볼륨감을 조금 더 넣는 건 어떻습니까? 이마가 조금 더 볼록한 것도 괜찮으세요? 라고 물어봐서 오케이를 한다면 더 볼륨감을 넣으면 해결이 되겠죠. 그런데 이마에 더 볼륨감은 원하시지 않으시고 이마의 주름만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. 그러면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자 부분도 볼륨감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훨씬 수척해 보이는 얼굴 자체가 조금 더 볼륨감이 있는 얼굴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밑으로 가보면 눈 밑에 꺼짐이 아주 심했었죠. 눈 밑에 지방 튀어나옴도 좀 심했던 분이셨어요. 그 밑에 눈물 고랑과 악광대 부분의 볼륨감을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 넣으면서 훨씬 더 덜 피곤해 보이고 덜 수척해 보이고 주름도 나아진 듯한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밑에 팔자를 보시면 팔자에 볼륨감을 넣었습니다. 팔자의 볼륨감은 양쪽 1cc씩에서 총 2cc 정도 들어갔던 분이시고요. 그 밑에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든지 턱 부분의 주름에 대해서도 약간의 시술을 했습니다. 앞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광대뼈, 옆광대 위쪽으로의 볼륨감이 조금 꺼져 있는 게 보이고 밑에 쪽으로도 볼살이, 옆볼살이 좀 꺼져 있는 게 보입니다.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시 부분 넘어가면서 그때 시술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분은 태어나서 필러 시술이 처음인 환자분이셨어요. 너무 어색함을 크게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요. 그만큼 필러에 대한 시술도 너무 어색해하지 않을 만큼 볼륨감을 넣는데 초점을 두었던 분이십니다. 이 앞광대 부분에 볼륨감이 생기게 되면 되게 얼굴이 많이 부어 보이고 너무 눈 밑골이 위쪽으로 많이 채워지게 되면 눈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묻혀 보이고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적은 양으로 조금만 호전시키게끔 그렇게 시술을 했고요. 그런데 만약 이 분이 지금 무표정으로 계셔서 그러는데 살짝 웃는 표정을 지으면 눈 밑골 쪽으로 살짝 티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시술을 할 때 환자분들에게 웃으면 이 정도의 티는 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그 다음은 팔자 부분인데요. 팔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이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필러는 정말 싫은데요, 실 또는
뭐 콜라겐 주사 그런 시술로 조금 교정이 될 수는 없나요?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실이나 콜라겐 주사 내지는 리프팅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될 수는 있는데요. 그 호전되는 정도가 되게 미미해서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호전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적어요.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은 필러 시술을 조금이라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팔자 부분은 하안검 수술을 통한 중안면 거상술로도 크게 호전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이후에 팔자 부분이 좀 남아있어요. 분명히 아쉬움을 가질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시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티가 나면 되게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거든요. 근데 팔자 부분은 제 생각이 조금 달라요. 팔자 부분은 이 동양인의 광대뼈나 상악골의 골격의 밸런스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팔자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훨씬 더 만족을 하시는 부분이고 크게 어색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남아있게 시술을 했다? 그건 바로 인중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시술하기 전에 사진도 보면 인중이 충분히 길어요. 근데 팔자 부분에 볼륨감을 더 많이 넣게 되면 팔자는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. 그런데 인중이 더 길어 보일 겁니다. 그런데 이 인중의 길이라는 거는 단순히 팔자 부분의 필러 때문만은 아니고요. 보톡스라든지 비구순각 필러를 통해서도 이렇게 길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. 또 분명히 턱만 놓고 봤을 때는 턱이 너무 무디기 때문에 턱 끝부분에 볼륨감을 넣게 되면 훨씬 더 갸름해 보이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얼굴 긴 편이시잖아요. 얼굴이 더 길어 보이면 안 되죠. 그리고 팔자 부분의 볼륨감이 아직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조금 느껴지실 거고 관자 부분이라든지 옆볼 부분도 아직은 살짝 부족해 보입니다.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볼륨을 채워서 보내드렸던 분이시고요. 이렇게 피부가 얇으신 분들한테 관자 부분이라든지 옆볼 필러를 할 때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. 뼈하고 인접해 있는 이 부분이 약간은 부드러워지는데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소프트한 필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내 기존에 갖고 있는 골격과 조금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그리고 고정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톡신 시술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